뭐가 어려워? 이게 뭐 어려워? 조금만 기다려주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왜 안 되지 하고 힘으로 확 밀어버리는 거야. 특히 계란 후라이는 스텐팬 입문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요리인데요. 계란을 팬에 놓기만 하면 붙어버린다고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식구님들 아직도 스테인리스 팬 쓰기가 어려우신가요? 오늘은 이 영상만 보시면 한 번에 싹 이해하실 수 있게끔 완벽히 정리해드릴게요. 제 영상 중에 스텐팬 영상이 조회수가 90만이 넘었는데요.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죠. 그것보다 댓글은 더 뜨거웠습니다. 이 영상 보고 코팅팬 쓰기로 했다. 스텐팬 내 인생에 다시는 없다. 계란 하나 붙이는데 미쳤냐. 그냥 포기할란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는데 계란 후라이 하거나 두부 굽다가 팬 던져버리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식구님들도 계셨죠. 근데 솔직히요. 그게 식구님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 스텐팬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도구는 좋은데 이 도구를 사람 사는 리듬에 맞게끔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왜 굳이 스텐팬을 써야 하는지 식구님들이 항상 불편했던 그 문제점은 어떻게 풀면 되는지 그리고 이 스텐팬이 진짜 현실적인 선택이 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도 저 로빈 스타일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코팅팬 자주 바꿔 쓰는 게 낫다. 아니면 뭐 다이소에 코팅팬 사러 가야겠다. 계란은 코팅팬에 하고 스텐팬은 국만 끓인다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 당장 한 끼 기준으로 보면 그게 가장 편하죠. 코팅팬은 예열 안 해도 되고 불 켜고 계란 깨고 요리하면 금방 되니까 설거지도 되게 쉽죠. 근데 우리가 코팅팬에 지불하는 게 가격만이 아닙니다. 1, 2년에 한 번씩 팬을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스크래치가 조금씩 날 때마다 점점점 쌓여가는 불안감, 센 불 요리할 때 그리고 염분이 많은 걸 요리할 때 약간 눈치를 봐야죠. 설마 내 몸에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스텐팬은 좀 좋은 게 뭐냐면 아무리 긁어도 잘만 관리하면 10년, 20년 거뜬합니다. 긁혀도 되고 세게 문질러도 되고 음식에 코팅이 섞일 걱정도 없고 불세기 제한도 거의 없죠. 한 줄로 정리하자면 코팅팬은 소모품, 이 스테인리스 팬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코팅팬 버리자가 절대 아닙니다. 팬할 때는 코팅팬 쓰시고 우리 집 메인팬으로는 스텐팬 하나는 가져가자 이겁니다. 바로 계란 후라이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계란을 제가 바로 꺼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계란 후라이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 올리시고 가장 중요한 거 스텐팬 올리시고 가만히 좀 두세요. 처음에 1분 지났습니다. 불 껐어요.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라고 물을 뿌려가지고 물이 구슬처럼 움직이는 걸 이 스테인리스 팬에 열이 다 올라왔다고 많이들 알려주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딱히 라이덴 프로스트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오늘은 그래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지금 열이 충분히 올라간 것 같으니까 끌게요. 물을 뿌려보겠습니다. 물이 난리가 나죠. 물 버려버리고 자, 열이 올라왔다고 이제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기름을 살짝 뿌려주세요. 팬이 지금 달궈져 있으니까 이 표면이 약간씩 벌어졌을 거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평평한 면이 아니라 오돌토돌하다고 해요. 그 면 사이로 오일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계란을 중약불이나 약불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발 이 상태에서 가면 놔두십시오. 얘도 좀 익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자꾸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뒤집어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약불입니다. 약불.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이제 숨겨뒀던 처박아뒀던 스테인리스 팬 다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란을 넣고 약불로 해두시고 여기 앞에서 서서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한 1, 2분 동안 다른 거 하고 오세요. 여기서 1, 2분 기다린다고 뭐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그거조차 힘들다고 하시면 뭐 어떡할 겁니까? 자, 하다 보면 이렇게 탁탁 소리가 나면서 계란이 익는 소리가 나잖아요. 스테인리스 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재료가 팬과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가장자리 쪽이 살짝 이렇게 갈색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럴 때 보시면 살살살 봐봐. 얘가 혼자 떨어지잖아. 그냥 얘가 보세요. 그냥 혼자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반숙 드시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불 끄시고 다 됐으니까 아래쪽 됐잖아요. 위에다가 기름만 뿌려주시면 보세요. 완벽하게 반숙이 되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 자꾸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도 이런 완벽한 반숙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하나쯤 믿고 쓸만한 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셰프인 드림엔즈 스텐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셰프인 드림엔즈 통 5중 스테인리스 팬과 웍 그리고 냄비의 정보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홈페이지 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 난이도 극상 중에 하나라는 두부도 제가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두부 같은 경우도 물기를 잘 빼가지고 그냥 툭 하죠 올려주시면 됩니다. 앞쪽, 뒤쪽 꼼꼼히 물기를 빼가지고 준비해 두시고 프라이 한 거 그대로 불을 켜시고 두부는 짧게 구우면 안 구워지니까 좀 시간 넉넉하게 구워야 되니까 중약불로 하세요. 중약불로. 다시 여기다가도 두부를
아직도 지금 열이 남아있으니까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열을 뺏어가면서 한 바퀴만 돌려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지만 두부 넣고 지금 봐. 하나도 안 붙잖아, 하나도. 그러면 평소에 두부 붙일 때는 왜 붙는 거예요? 안 기다렸으니까. 사람들이 코팅팬 쓰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1분 정도만 놔둬도 되는데 그 1분을 안 지킵니다. 1분도 아니고 30초? 30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팅이 덜 돼 있더라도 이게 열을 받으면 사이사이로 기름이 들어가면 살짝 뜨는데 그 시간까지를 안 기다리는 거지. 그걸 기다려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얘가 지금처럼 보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돌아다니는데. 두부에 계란물 입혀서 붙일 때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습니다. 스텐팬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공식은 딱 하나야. 강불로 1분만 달구고 불 끄고 오일 넣고 30초만 기다리고 그 다음에 재료를 넣는다. 그러면 끝납니다. 준비가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네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계란 후라이 같은 거는 솔직하게 코팅팬이 더 빨리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코팅팬은 쓰면 쓸수록 코팅이 벗겨지는 위험이 있잖아. 진짜 바쁜 시간은 쓰긴 쓰는데 나는 스테인레스로 그때도 계란 먹어봤지만 더 바삭하잖아요. 그런 건 이게 더 낫더라고요. 그냥 너무 급할 때는 코팅팬 쓰고 좀 여유가 있거나 그러게 할 때는 서로 보완해서 쓰는 게 둘 다 오래 쓰는 방법 아닐까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두부면 어느 정도 익히고 뒤집으면 될까요? 두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요리해본 바로 두부 이렇게 지짐은 최대한 많이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가장자리 쪽이 살짝 갈색으로 올라왔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여기 보이나요? 네. 이럴 때 이제 한번 뒤집어줘요. 왜냐면 한쪽만 너무 오래 하면 다른 반대쪽으로 수분이 너무 많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골고루 뒤집어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아주 바삭하게 지금 한쪽이 잘 익었죠? 그죠? 하나도 안 탔네요. 전혀 탈 일이 없습니다. 탈 수도 없고 붙지도 않고 우선 타는 거는 뭐 약불이니까 안 타겠지만 붙을 수가 없어요. 붙을 수가. 코팅팬은 도구를 막 쇠 같은 거 쓰면 벗겨지잖아요. 그죠? 스텐팬은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뭐 이거 써도 되고 새집게를 써도 되고 나무를 써도 되고 얘도 되고 다 됩니다. 다. 고민을 할 게 없어집니다. 봤어? 덜 밀리잖아. 네. 살짝 붙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안 기다려줘가지고 내가.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살짝 밀리려고 했는데 여기 살짝 붙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이때는 좀 기다려주세요. 얘가 좀 시간이 필요하구나 자신만에. 조금 더 요령을 드리자면 팬을 살짝씩 움직여보면 얘가 조금씩 움직이죠. 그러네요. 그죠? 움직이죠? 이때는 좀 더 크게 움직여보면 이제 시간이 됐다. 혼자 움직였으니까. 그죠? 그게 눌러붙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눌러붙는 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왜 안 되지 하고 힘으로 확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붙었던 부분이 떨어지기 전에 밀려버리니까 그래도 눌러붙었다 생각하는 거고. 눈으로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온도가 좀 세면 이렇게 기름이 갈색으로 좀 변하니까 조금씩 봐가면서 조절하시고 스테인리스 팬은 또 좋은 게 지금 열이 올라왔잖아요. 네. 약불을 하더라도 중불 정도의 지금 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은 약불이거든. 한번 열을 근데 먹었잖아. 네.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통 오중이고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유지가 되니까 지금 약불인데 얘는 온도는 중불인 거야. 그럼 불을 꺼도 천천히 식겠네요. 그러면 엄청 천천히 시켜요. 엄청 천천히. 코팅팬은 불 끄면 바로 차가워지잖아요. 코팅팬은 불 끄자마자 음식이 식기 시작하는데 셰프님 같은 경우 손잡이가 이렇게 탈착이 되잖아요. 네. 그럼 식탁에 놓고 이대로 간장이랑 찍어 드시면 먹을 때까지 따뜻한 거죠. 제가 집에서 밥 해 먹을 때는 코팅팬밖에 없으니까. 근데 귀찮으면 팬 그대로 그냥 올려놓고 밥 먹잖아요. 근데 좀 불편하지. 그리고 네. 젓가락이 대부분 쇠잖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긁힐까봐 그러고 좀 쫄린다 그래야 되나? 맞아요. 긁히면 또 새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맞아. 긁힐까봐. 이게 요새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잘 알려주시는 게 코팅팬이 이쪽 끝쪽 한쪽만 기스가 나도 바로 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정보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정보들이 진짜인 거니까. 저는 이제 코팅팬을 써봤고 스텐팬은 써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오, 스텐이라고 해봐야 냄비에 국 끓일 때나 좀 써봤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항상 요리하시는 거 보면 스텐팬을 제가 코팅팬 쓰는 것보다도 그냥 편하게 쓰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보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촬영하려고 자료 찾다 보니까 어땠어요? 이게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논란의 주인공이겠지 얘가. 네. 얘가 좋으니까 홈쇼핑에서도 엄청 판 거야. 근데 홈쇼핑에서 팔 때는 자기들은 우선 코팅 한번 해놓고 이걸 산 거니까 안 붙었잖아. 근데 네.
소비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덥석 샀다가 할 때마다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스텐펜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훨씬 많더라고요. 스텐펜 얘기를 하면은 감정이 격해져 있더라고요. 얘가 이제 무겁기도 하고, 근데 무겁다고 하는 거는 열을 보존하는 시간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얇다라고 하는 거는 열을 보존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얘는 통 3중도 아니고 통 5중이란 말이죠. 안쪽에 알루미늄이 3장이나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등하게 높습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리고 특히나 304가 아니라 316이라서 우리 임플란트라든지 인공관절, 의료용품을 만드는 그런 스테인레스로 제작이 된 거거든요. 이거 엄청 안전하죠. 그냥 부담 없이 막 써도 되겠네요. 그죠. 아까 또 말했지만은 오늘 좀 맛있게 해 먹을까 그러면 스테인레스 꺼내고 좀 간편하게 알려드릴까 할 때는 코팅팬이잖아요. 막상 내가 해 먹을 때는 스테인레스 팬.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이 내 요리를 따라할 때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보여드리는 거는 코팅팬. 저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코팅팬이 나쁘다가 아니라 코팅팬도 집에 있어야 되고 스테인레스 팬도 집에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코팅팬만 있으면 또 코팅팬만 주구장창 쓰다 보면 또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그게 제일 큰 불편함인 것 같아요. 자주 사야 되는. 특히 제가 공동구매 진행해드릴 다른 좋은 팬들 있잖아요. 알텐바흐랑 그런 팬들은 그나마 그래도 두껍고 안전한 코팅을 썼지만 마트나 대충 인터넷으로 뭐 다이소 같은 데서 구매하시는 그런 팬들은 솔직히 말하면 3개월 정도도 못 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조금만 실수해버리면 그날 끝이에요. 끝. 기스 하나만 나면 끝이니까. 자, 두부도 이렇게 이제 튀기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조리가 끝났어요. 오늘 설거지 할 때 주방 세제로 하려면 세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키친타월 같은 거 넣어가지고 기름을 한번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들 설거지하는 습관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꼭 바꾸셔야 되는 거, 가장 안 좋은 거, 엄청 뜨거운 이 셀을 싱크대에 놓고 찬물을 바로 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무쇠팬이든 뭐든 다 최악의 세척법입니다. 빼가지고 먹잖아요. 먹고 나서 설거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일 건들지 말고 놔두세요. 혼자 식으라고 좀 놔두고 주방에 정리 좀 하고, 그죠? 이렇게 정리도 좀 해야 되니까 주방 밥 다 먹고 나서 그때 이제 물로 씻는 겁니다. 스테인레스를 세척하는 법 중에 가장 안 좋은 거 하나가 바로 차가운 물 트는 법. 그리고 두 번째가 평상시에 뭐 이런 수세미라든지 이런 수세미를 쓰지 마시고 충분히 불려가지고 닦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잘못하다 보면 스테인레스는 괜찮지만은 코팅팬 같은 거 습관 들어가지고 이거 닦아버리면 바로 코팅 벗겨져 버리니까 스테인레스 쓰시면서 이런 습관도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의 주인공 모셔오겠습니다. 자, 냉장고에서 바로 나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고등어살. 오늘 저는 제주도 고등어로 준비했습니다. 자, 새로운 팬 가져왔습니다. 다시 손잡이 결착하시고 불 켜시고 1분 동안 강불. 그동안 우리는 이제 고등어를 손질을 해야 되죠. 제주도 고등어입니다. 아무리 노르웨이가 맛있다고 하지만 제주도 고등어만큼 맛있진 않죠. 중요한 거는 생선도 물기 제거를 잘해야 된다. 코팅팬에 하든지 스테인레스 팬에 하든지 어떤 걸 구울 때는 무조건적으로 물기 제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기 잘 닦아가지고 30초 지났죠? 30초만 더 하면 돼요. 1분 끝났습니다. 불 끄시고 그리고 뭐 해야 되죠? 피디님? 기름을 넣어야죠. 그쵸. 기름을 넣고 몇 초 기다려야 되죠? 30초? 30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오, 정답이라고 나왔어요. 30초 동안 이제 코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코팅을 그럼 쓸 때마다 매번 해주는 거죠? 이게 매번 코팅을 해주니까 매번 새로운 코팅에다가 요리를 하는 거죠. 코팅을 매번 하는 게 귀찮은 게 아니라 내가 매번 새로운 코팅 팬에다가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테인리스 팬이지만 코팅이 벗겨질 위험도 없이 불안함도 없이 항상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내 소중한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코팅이 됐을 거니까 다시 불 켜시고, 생선은 어떤 불이 좋아요? 구울 때? 약불? 맞습니다. 약불이 좋아요. 약불이. 그리고 고등어는 항상 제 영상에도 몇 번 나왔지만 이 껍질 쪽 부분을 바닥으로 누르시고 가만히 살짝 눌러주셔야 됩니다. 10초 정도만 누르시면은 이제 이 껍질이 붙거든요. 그리고 약불로 오일을 부를 때 코팅팬이랑 스텐팬이랑 양은 그냥 동일하게 비슷하게 써도 되는 건가요? 네, 동일하게 써도 됩니다. 그냥 자기 어떤 재료에 따라서 어떤 조리법을 할 건지에 따라서만 바뀌는 거지. 제가 지금 보면은 조금 넉넉하게 썼을 수도 있는데 이거 넉넉하게 쓴 게 아니라 이 스테인팬이라서 기름이 투명하니까 잘 보여서 이러는 거예요. 저 예전에 고등어 구웠던 영상 보시면 코팅팬으로 똑같이 붓습니다. 똑같이. 생선을 껍질이 아니라 살부터 익히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육즙이 다 빠집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생선구이를 먹겠다는 뜻입니다. 그건 절대 금지. 생선 구울 때 살부터 굽는 거. 우리나라는 조리법이 이걸 몰랐어가지고 살부터 굽는 조리법을 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세요. 근데 고갈비라고 하죠. 고등어 갈비. 그 부위도 그렇게 바삭 구워서 먹는 게 아니라 고갈비 하나 먹으려고 이 살 전체를 다 퍽퍽하게 먹을 필요 없잖아요. 생선은 조리법은 항상 껍질부터. 껍질이 바삭해야 맛있어요. 그 껍질하고 살 중간에 보면 생선에 기름층이 있거든요. 그 기름층을 녹여내줘야 됩니다.
그게 맛있는 맛이에요. 생선 구울 때 기름이 많이 튀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생선 구울 때 기름 많이 튀는 거는 불을 세게 하거나 물기 제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물기 제거를 잘 하시고 약불로 하시면은 기름 많이 안 튑니다.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두부 할 때보다 훨씬 덜 튀잖아요. 맞아요. 맞잖아. 지금 거의 안 튀는 거예요. 두부에 비하면. 두부는 수분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생선 뒤집을 때 살이 막 바스라지고 그러잖아요. 네. 좀 잘 뒤집는 팁이 있을까요? 잘 뒤집는 팁이요. 스테인리스 팬에서는 겉을 살살살살살 뜯어주고 하시는 게 팁입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얇은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얇은 거. 두꺼운 걸로 하면은 살이 좀 으깨질 확률이나 껍질이 벗겨질 확률이 크죠. 스텐이니까 이런 얇은 쇠로도 편하게 막 해도 되겠네요. 그죠. 스테인이니까 이렇게 좋은 도구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코팅팬 이걸로 했으면 난리 납니다. 근데 진짜 두부보다 기름이 더 안 튀긴 하네요. 아 진짜 안 튄다니까? 여기까지 다 튀었어야지 원래. 네, 맞아요. 원래 주방이 난리가 나야 돼요. 그지. 이제 이렇게 가장자리가 다 올라왔잖아요. 갈색으로.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살살살살. 자, 생선도 이제 됐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생선이 보시면, 보세요. 생선도 하나도 안 붙었죠. 깨끗하게 잘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뒤집어서 10초에서 20초 정도만 있다가 빼시면 완전 촉촉한 고등어 구이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끝! 고등어를 꺼내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불 끄고 고등어 다 먹고 닦으시면 됩니다. 바로 찬물에 넣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오늘 스테인리스 팬 사용하는 법 알려드린 영상 보시니까 정말 허탈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쉽죠? 이제 여러분들도 어려워하지 않고 이 좋은 스테인리스 팬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이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제품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이 제품들은 셰프인 드림엔즈라는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깊은 웍부터 소테팬이 있고요. 소테팬 같은 경우는 국물 있는 불고기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높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휘뚜루빠뚜루 잘 사용할 수 있는 후라이팬, 전골이라든지 찌개 같은 거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웍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출시된 이 모델이 셰프에서 가장 큰 냄비인데요. 용량은 4.5리터고 이 냄비의 장점은 양도 크지만 중간에 이렇게 채반이 있어서 아래쪽에 전골 육수를 끓이면서 위에 쪽에다가는 야채찜까지 같이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다용도 냄비입니다. 셰프인의 가장 장점은 팬들이 다 합쳐진다는 거잖아요. 합쳐보면 이렇게 착착 짱 하면 세트 전체가 하나로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작은 공간에도 이렇게 가장 큰 냄비까지 정리가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쓰실 때도 간편하게 작은 웍 쓰실 거 쓰셔가지고 결합하시면 사용 준비 완료. 여러분, 오늘 제가 스테인리스 팬 잘 이용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붙지 않게끔 사용하는 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스테인리스 팬의 가장 큰 장점은 뭐죠? 맞습니다. 열 보관이 좋다는 건데요. 열 보존력이 좋다는 이유는 이걸 한번 끓이기만 하면 꾸준히 지속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번 가열이 되면 중불을 사용하지만 강불을 이용한 것처럼 그런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팬이 두꺼워야 돼요. 두껍다고 하는 거는 열 보존율이 좋다는 말이고, 가볍다고 하는 거는 열 보존율이 없다는 말인데, 그럼 열 보존율이 높은 이 웍은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예, 두껍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kg가 무겁습니까? 전혀 안 무겁습니다. 이게 제일 큰 웍이거든요. 2.5리터 웍. 자, 보시는 것처럼 1336이면 1.3kg죠. 이거는 댁에서 흔히 쓰시는 미림이잖아요. 미림도 지금 절반 쓴 거죠. 이만큼 없죠?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 500g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재보겠습니다. 절반밖에 없는 미림도 1480. 쇠보다 더 무거운 걸 쓰고 있다. 여러분들 댁에서 이 스테인리스보다 더 무거운 거 드시잖아요. 근데 왜 얘 보고 자꾸 무겁다고 하실까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 들고 순간 끝나지만 얘는 요리를 할 때 버너 위에서 이걸 하신다고 하면 자꾸 잘못된 조리법 때문에 자꾸 이걸 한 손으로 들려고 한단 말이죠. 이 무게가 1.3kg지만 이게 손잡이가 달리고 이 거리가 길어질수록 손에는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달리기도 발 착지하는 걸 잘못하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발목도 아파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소하고 작게 보이지만 정말 안 좋은 습관들, 그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가면 손목도 나빠지고 점점 얘가 무겁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조리법은 버너 위에 있다고 치면 무거우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죠? 왜 이거를 중국집도 아닌데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손목에 무리가 가죠. 저도 현업에서 일을 하지만 현업에서 직원들을 다 병원 가는 이유가 한 손으로 들고 무거운데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목이 다 망가져서 병원 가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고질병이 되는 거예요. 이번부터라도 이 무게에 대해서 제가 오해는 풀어드렸으니까 올바르게 사용하시고, 이거를 불에서 내릴 때도 왜 한 손으로 드세요? 손잡이가 더 있으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드셔도 되고, 그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손잡이가 하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요새 여기 실리콘으로 잡는 것도 있잖아요. 1,000원이면 사는 거. 또 행주 같은 걸로 잡아가지고 드시면 한 손이 드는 무게가 700g도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가벼워요 이게. 아시겠죠? 오늘부터 여러분 그런 오해는 말끔히 사라져야 됩니다. 좋은 아이인데 자꾸 안 좋은 습관으로 쓰시면서 자기 몸도 망가지면서 얘도 원망하지 마세요. 얘 지금 착한 애. 잘만 쓰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겁니다. 스테인리스 무게에 대한 오해 끝.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셰프의 드림엔즈 제품은 저는 요리를 볶음도 하고 튀김도 하고 국도 끓이고 찌개도 하다 보니까 풀 패키지를 다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1, 2인 가정들은 이렇게 풀 패키지까지는 필요 없겠죠. 개인적으로 이 1, 2인 패키지는 후라이팬 패키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여도 2리터가 되는 동골팬처럼 돼 있는 소떼팬이 있기 때문에 국도 충분히 끓이실 수 있고, 이거는 간단하게 한 2끼 정도 먹을 때 쓰는 거. 후라이팬도 이렇게 작은 거, 큰 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1, 2인 가정에서는 솔직히 웍도 좋겠지만 프라이팬 세트까지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 4인 가족들 같은 경우는 양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갈비찜 같은 걸 끓이더라도 넉넉하게 끓이잖아요. 그럴 때는 2.5리터 정도 되는 웍이 필요하고, 제 영상 중에서 토마토 소스 그리고 커리 이런 것들 다 2.5리터 웍을 했잖아요. 10인분 잡채 할 때는 이 정도 웍이 필요했죠. 넉넉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웍 세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각 가정의 구성원들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이왕지사 다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풀 패키지 추천드립니다. 특히 집에서 야채찜 같은 거 많이 드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속 좀 안 좋으셔가지고 아니면 다이어트 하시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획기적일 겁니다. 4.5리터기도 하고 야채찜도 해 먹을 수 있고 국물도 같이 끓일 수 있다는 거, 전골처럼. 지금 보여드리는 이 드림엔즈 제품은 이 뚜껑까지 있어가지고 휘뚜루빠뚜루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급지죠? 손잡이도 멋스럽게 보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린 셰프인의 드림엔즈 어떠셨나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번 셰프인 드림엔즈 공동구매는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고요. 준비된 물량이 조기 소진 시에 바로 그 순간부터 종료되기 때문에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고민 길게 하지 마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테인리스 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마음이 든든해질 겁니다. 어떤 요리도 무섭지 않고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스테인팬은 모든 순간 대체하는 대체품이 아니라 제대로 먹이고 싶은 요리를 할 때 그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스테인팬이 어렵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택이 정말 중요하죠. 제가 실제로 쓰고 공동구매로 준비해드린 셰프인 드림엔즈 통 5중 스테인리스 팬과 웍, 통 5중 구조라 열이 잘 퍼지고 옆면까지 고르게 다 잘 익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원리만 잘 아신다면 스테인리스 팬 이용하시는 게 난이도가 상에서 하로 확 떨어질 겁니다. 식구님들, 오늘 영상은 스테인팬 무조건 좋다는 설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달아주셨던 댓글들, 그 말들에 저 로빈이 책임지고 답하고 싶었습니다. 자, 마무리해드리자면 코팅팬은 뭐였죠? 오늘 팬 한 팬. 스테인팬은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가족들의 식탁을 지켜줄 팬입니다. 코팅팬 버리자가 아니라 우리 집에도 하나쯤 믿고 쓸만한 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셰프인 드림엔즈 스테인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셰프인 드림엔즈 통 5중 스테인리스 팬과 웍 그리고 냄비의 정보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홈페이지 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식구님들, 오늘 영상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박강패 식구 멤버십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참여해 주시면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멤버십 신청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로빈이었습니다. 하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